선 이야기 안내 프랑크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한 소녀의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노래한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안네 프랑크입니다. 그녀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일기장에 인류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짧은 삶과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어떻게 한없이 연약한 소녀를 통해 어둠 속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인간 본연의 선함을 상기시켜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망이 우리 안에 인류애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다시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드리워진 그림자. 192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안네 프랑크는 유복한 유대인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활발하고 총명했던 안네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의 권력을 잡으면서 안네 가족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안네의 아버지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193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안네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다니며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안네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숨막히는 은신처 생활의 시작.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잔혹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42년 7월 6일 안네의 언니 마르고트에게 강제 노동수용소 소환장이 오자 안네 가족은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아버지 회사 건물 뒤편의 비밀 은신처로 숨어 들어갑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서 안네 가족과 다른 4명의 유대인, 총 8명이 2년 넘게 숨막히는 은신처 생활을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전쟁의 폭음과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작은 소리에도 생명이 위협받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키티와의 대화 절망 속의 희망. 안네는 13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키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신처 생활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안네는 일기를 통해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창밖의 자유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평범한 고민부터 전쟁에 대한 통찰력 있는 생각,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안네의 일기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소녀의 통찰력 인간 본연의 선함. 은신처에서의 삶은 온갖 불안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8명의 사람이 함께 지내야 했기에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었고 음식과 물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진심으로는 선하다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가장 잔혹한 현실을 마주한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안네는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선함을 믿었고 언젠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희망을 앗아간 비극 은신처 발각. 안네와 가족들의 은신처 생활은 2년 1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44년 8월 4일 익명의 밀고로 은신처가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안네 가족을 비롯한 은신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은신처 생활 내내 미래를 꿈꾸던 안내는 수용소에 비참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언니 마르고트와 함께 옮겨진 베르겐 마이너스 벨젠 수용소에서 안내는 티푸스에 걸려 1945년 3월 15세의 어린 나이로 끝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을 불과 몇 달 앞둔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은신처에서 함께 지내던 8명 중 오직 아버지 오토 프랑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일기 안내의 목소리.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오토 프랑크는 은신처에서 발견된 안내의 일기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안내의 꿈이 유명한 작가였다는 것을 알았고 딸의 유작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7년 안내의 일기장은 안내의 일기, 영어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전쟁의 참상과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 이상 팔렸고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안내의 일기장은 단순한 한 소녀의 기록을 넘어 홀로코스트의 상징이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불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산 희망의 영원한 증거. 안네 프랑크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이름은 인간 정신의 불굴의 의지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과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장 어둡고 잔혹했던 홀로코스트의 비극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선함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어린 소녀 안네 프랑크의 용기와 믿음을 기억하나이다. 저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 미움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눈을 열어 아픔받는 이웃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아가 저희의 작은 행동이 차별과 불의에 맞서 인류애를 지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네 프랑크의 삶을 통해 한 어린 소녀의 평범한 일기가 어떻게 수십 년을 넘어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선함을 택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편견과 폭력이 존재하지만 안네 프랑크처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굴의 희망과 인류애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함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심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